자, 먼저 과학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학책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영상을 잠깐 멈춰주고 과학책 46쪽과 47쪽을 펴놓고 다시 동영상을 시작하세요. 네, 다 과학책 준비되었죠?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사진을 4가지를 보고서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글로도 단어로도 나타냈었고 숫자로도 표현해 봤어요. 그때 어땠나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다 표현하는 숫자도 달랐고 단어도 달라서 정확히 얼마나 더 따뜻하고 차가운지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 온도를 측정하면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두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도 우리 줌 수업으로 사이다 캔이랑 비커 안에 물 넣어서 1분 간격으로 온도 측정하는 실험 했었죠.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커 속에 있는 따뜻한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음료수 캔 속의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비커 속의 따뜻한 물에서 음료수 캔 속의 차가운 물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걸 배웠어요. 네, 두 물질이 접촉하면 항상 따뜻한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높아져요. 그리고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계속 지났더니 어떻게 됐죠? 맞아요.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졌어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고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웠죠.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여러분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구리판, 유리판, 철판에 붙어 있는 버터에 녹는 빠르기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고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이러한 열의 이동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고체 다음으로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배웠죠.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또 줌 수업으로 파란색 잉크가 퍼지는 모습을 관찰했었죠. 이것을 통해서 잉크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잉크가 뜨거워지고 파란색 잉크가 점점 수조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여러분이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확인해 봤죠. 그래서 알코올 램프에 불이 켜진 거랑 켜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비눗방울은 기체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체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램프에 열이 있을 때는 기체가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은 액체나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서 열이 이동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과정의 이름은 대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에서는
대류를 통해서 열이 이동한다고 했어요. 전도랑 대류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전도는 그 물질이 실제로 이동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후라이팬에 있던 후라이팬의 열이 달걀 부침으로 이동하죠. 근데 후라이팬이 달걀로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냥 열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류는 실제로 잉크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공기가 실제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혹시 액체, 기체, 고체로 분류를 해도 대류인지 전도인지 헷갈리는 학생은 그 물질이 실제로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